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시진핑 만나러 갑니다. 미중 패권 전쟁 본격 시작. 이 종목 여기서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뉴스가 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시에 뜬 뉴스고요. 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100일 이내 중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라든지 패권 분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적진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으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첫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뭐 말하고 있고요. 아니면 미국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대면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계속적으로 전화통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뭔가 회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마 이번 기사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첫 임기 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두 정상은 이미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계속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한정 부주석이 시진핑의 특사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얼핏 기사를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훈훈해 보인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결국에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둘 중 하나는 따돌리거나 죽어야 된단 말이죠. 미국이 확 죽거나 중국이 확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이렇게 약해져야 그래야 이제 패권 전쟁이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데, 둘이 협력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두 국가의 서로 이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이제 도강양회의 그런 이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양 국가 간의 이 무역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60%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내부로 깊숙이 침투를 해서 마약을 뿌려가지고 미국을 속에서부터 썩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다수들은 중국이 뿌린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법 마약 유통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논의를 좀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틱톡이 또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틱톡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인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을 쓰더라도 잘 생각해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갈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봤자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위해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더 의라고 하죠.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한 발 물러나면 그 격차가 엄청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한번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제가 좀 한 가지 골라보자면 알자지라 방송국이라고 중동의 가장 유명한 그런 방송국이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핵 에너지 분야가 중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넘버원이잖아요. 완벽한 넘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미국은 차세대 원자로 구축에서 중국보다 10년에서 15년 뒤처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에너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뭐 히토류라든지 또는 뭐 이런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패권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미국은 중국보다 이 원전 기술이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내용을 보도록 하시면 자, 미국은 핵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다. 중국은 차세대 원자로 도입과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국의 핵 특허 점유율은 1.3%에서 13% 증가했다. 10배가 증가한 부분이죠. 그리고 핵융합 특허 출원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핵 분열 기술인데 사실 핵 분열 기술보다는 핵 융합 기술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저금리 자금 도달 뭐 등등등 해서 국가 전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서 원전 산업을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은 세계 최초로 4세대 원자로, 지금은 3세대 원자로가 대세인데 앞으로 이 4세대 원자로까지 상용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로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원전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량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위지만 10년 동안 신규 원자로 건설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 초과 지경이 발생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SMR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SMR하고 기존의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발전량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SMR을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원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핵 관련 그런 이제 기사가 또 이제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중국의 핵 혁신이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술 추종자로 여겨온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에너지 야망을 확대해서 명확한 리더, 이제 본인들이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중국의 핵 에너지 접근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원래는 중국이 미국의 방식을 모방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중국의 방식을 모방해야 될 정도로 중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현재 관련된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기술 리더십으로 봤을 때 3세대 원자로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부분을 선도를 해왔고 4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잘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세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4세대 기술을 이미 상용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미 4세대 관련된 원전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경험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건설 부분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과거의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신규 건설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원전 건설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을 뭐 50개, 100개 이렇게 지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사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한 수술을 한 2,000번 했어. 2,000번 한 의사인데 최근에 수술을 한 부분은 빵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금 3,000번 정도 수술을 했어요. 최근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3,000번 수술한 이 사람이 더 신뢰가 가겠죠. 안정성 부분이나. 아니, 과거에 2,000번, 3,000번, 4,000번 하면 뭐해? 최근 5년 동안 수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성 부분이나 신뢰도 부분에서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최근에 원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건설하는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USA니까 좀 이제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로 선진국을 수출을 하고 있고 신흥국 중심으로 중국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이 많이 있는 상태라서 본인들의 기술이라든지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하게 원전에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그냥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국은 중국한테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이 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이죠. 원자력 수출 협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의 웨스팅하우스 분쟁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 내용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최근에 체코에 대해서 원전 수출을 했는데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분쟁을 일으켰죠. 왜 우리 기술로 한 것을 그렇게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자사 기술로 만든 원전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뉴스죠. 자, 원전 지식 재산권 분쟁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원정동맹을 더 굳세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딱 답은 하나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협력을 하고 안 하던 협력을 하고 왜 분쟁을 종결시켰을까요? 중국이 워낙 치고 오니까 그래
우리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동맹국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서로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그래가지고 협력을 하고 수출 협력 맺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던 분쟁 내용들을 다 좀 없애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지재권 문제로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타결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간 공동 진출 등 여러 협력이 예상된다. 미국은 원전 설계 능력은 충분하나 한국의 원전 시공, 운영 기술 없이는 독자적으로 진출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원자력 기술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수출과 시장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조선업 부분 분야가 미국이 굉장히 기술 인력이 좋았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군함 한 척 수리하는데 뭐 조그만한 수리라도 3개월, 4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군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자체적으로 군함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미국이 한 척 만들 때 100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패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소와 협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도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을 중국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이랑 협력을 해야 그래야 미국의 패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수출 협력을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자국 기업과의 이 분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봐주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주랑 맥락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원전 관련주 뭐 10종목, 20종목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어떤 종목들을 봐야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딱 3종목으로 저는 압축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 영상을 뭐 10개 넘게 찍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회사는 딱 요 3가지 말고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뭐 지금 다른 종목들이 지금 뭐 대장주로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 3개의 종목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뭐 냉각제 펌프, 그리고 뭐 핵심 주기기하고 보조기기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그리고 SMR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른 종목들처럼 상한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찍는 것보다도 눌리는 자리들이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한전산업입니다. 자, 원자로 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 보수. 그러니까 만들면 뭐예요? 운영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한전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 관련 설비와 정비 기술 지원을 통해서 국내 원전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가 운영, 만드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운영하는 거는 한전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측 제어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 요거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해당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전에 경보하고 감시하고 뭐 제어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 바로 우리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데 중요한 게 두산에너빌리티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게 한전산업이고 그리고 감시하는 걸 중요하게 한 게 바로 이제 우리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기술보다 중요한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현재 차트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가야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흐름을 보시면 자, 주봉 흐름입니다. 주봉 흐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20주선이 밑으로 꺾이는 자리. 요런 자리들, 이렇게 20주선의 변곡이 나오는 자리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자, 20주선이 밑으로 꺾이는 자리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22,000원 자리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보면 자, 요 구간 밑으로 꺾이는 자리 20주선이 우하향하는 자리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면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딱 2만원. 2만원대 아니면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2만원 아니면 17,000원. 예, 2만원 아니면 자 2만원 구간 아니면 17,000원 구간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리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 나오는 요런 자리들에서 노리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빠지는 자리에서 노리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라면 한 25,000원까지 갔다가 22,500원까지 밀리는 요런 자리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요런 식으로 또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요런 식으로 좀 이제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월봉상의 흐름을 보셨을 때도 지금 25일선이 꺾이는 자리는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매물대 구간은 현재 월봉상의 흐름으로는 돌파를 했어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강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패권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처럼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한전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강조 드렸었고 여기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좀 눌리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이 부분들 봤을 때 자, 20주선이 밑으로 꺾이는 자리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 일단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13,300원 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돌파하고 딱 지지 나오는 요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공략이 될 것 같고요. 자, 아니면 조금 더 차트를 당겨서 보면 자, 요런 구간들이 있죠. 요런 구간까지는 사실상
조금 이제 빠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구간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좀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자, 요런 구간, 5일선이 꺾이는 자리. 자, 5일선이 밑으로 꺾이는 요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들을 보시면, 자,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꺾이죠? 여기도 매물대란 말이죠. 요런 구간이 지금 11,000원 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다시금 11,000원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금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1,000원 자리를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바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돌파하고 지 나오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가격대는 15,000원 자리와 그리고 13,300원 자리, 요 구간을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그 부분이 새로운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확실하게 20주선이 밑으로 꺾이는 요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야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가 좀 그렇고요. 만약에 눌리는 자리를 공략한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자리들을 공략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 일단은 한 2,000원대를 이제 확실히 돌파하지 못하네요. 자, 보면 요런 구간, 요 구간에 왔을 때 보시면 1,800원대, 1,800원대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요런 구간에서 한번 공략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구간은 확실하게 2,250원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눌리는 요 2,250원 자리, 요 자리가 가장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원전 관련해서 딱 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우리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추천주 드리고 있어요. 딱 하루에 한 종목입니다. 상승했다가 눌리는, 요런 눌리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는 그런 이제 자리다. 특히 눌림목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컨텐츠 한번 잘 이용을 해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뉴스인데, 제가 장시하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특징주들, 그 다음에 미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은 뭔지, 그리고 대장주는 뭔지, 그리고 이 뉴스가 얼마나 강도가 센지, 이 부분을 제가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8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시하기 전에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대장주 또는 주도주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들이 어떤 종목들을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마주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캘린더, 증시 캘린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컨텐츠들을 보면 뭐 기법 강의라든지 검색기 강의라든지 많은 그런 뭐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 함께 공유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창, 제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